빅데이터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춥다 보니까 혀도 잘 꼬이고 지금 발음이 전반적으로 지금 발음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오늘 출근하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오늘은 그래도 네. 좀 늦지막히 출근을 해가지고 상암동까지 한 30분 만에 왔는데요. 이걸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면 한 1시간, 이렇게 별로 멀지도 않은데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여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쓰는 시간에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1년에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시간을 오로지 출퇴근만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이나 이제 출퇴근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많은 사람들의 똑같은 고민일 텐데요. 오늘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 출퇴근과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회사들을 좀 이렇게 지방으로 좀 이전 좀 하자고요. 좀 다양하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집들이 오히려 더 지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집은 지방으로 네. 가고 그냥 직장은 전부 서울에다 때려 넣어 놓으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1시간 이상 출퇴근의 시간을 소요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건데, 자, 몇 명이나 이 장시간 출퇴근에 고달프게 시달리고 있나요? 실제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평균을 먼저 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국 기준이 이제 2010년에 한 58분, 그러니까 1시간이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왕복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에 1시간을 넘어섰고요. 특히나 이제 2015년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왕복 78.6분이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은 61.8분인데 그러니까 11분 이상 더 걸린다는 것이고요. 아니, 시간이 금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냥 금을 갖다 바닥에다 퍼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실제로 그럼 2시간 이상 걸리시는 분들, 2시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10명 중에 3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이 출퇴근에만 거의 2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근무를 9시간이고 뭐 식사하는 거 빼면 8시간이잖아요. 그럼 8시간인데 출퇴근하면 2시간을 쓴다 그러면은 뭐 이제 일하는 시간의 4분의 1을 거의 출퇴근에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노동시간 열심히 단축해 놔봤자 출퇴근 시간 늘어나면은 그거는 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타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더 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집값이 싸다라는 걸로 이제 경기도 쪽으로 좀 많이 가셔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김포. 저는 요즘에 거꾸로 이제 서울에 살지만은 일 때문에 이제 분당이나 이런 쪽 판교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시를 넘어서는 분들을 보시면은 1시간 이상 통근 인구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경기도나 이제 다른 쪽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이제 120분 이상 걸리시는 분들은 1.6%인데 보시는 것처럼 인천에서 서울 또는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경기권에서 서울로 이제 통근하시는 유입 비율이 인천, 성남, 고양 뭐 이런 부천 다 10%가 넘습니다. 전체 인구에. 그러니까는 서울로 정말 많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저럴 때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대략 인구를 보더라도 12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이제 경기권에 서울로 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고 싶어서 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서울에서 출퇴근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경기권에서라도 오자라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출퇴근 시간 뭐 5분, 10분은 정말 꿀이죠, 꿀.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마다 교통수단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참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같은 경기권이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하철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버스가 이렇게 버스 전용 도로를 타고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차이가 많은데요. 이제 평균을 내면 어떻게 보면 일산 위쪽,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서울 위쪽, 북쪽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버스 같은 것이 있더라도 이제 배차 간격 또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요. 그 밑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이 그래도 승용차보다 이제 덜 걸린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평균을 보면 평균적으로 승용차가 한 56분 정도 걸리고요. 대중교통이 48분 정도.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조금 더 짧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인 것까지 당연히 포함하면 당연히 이제 대중교통이 여러 가지 쪽에 좋다.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것들까지 좀 포함하면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이 조금 더 5분도 아낄 수 있다라고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표로만 보면은 의정부가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로도 가장 빠르고 그렇죠. 도시철도도 굉장히 빠른 그런 접근거리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 의정부 쪽에 집값이 왜 비싼지 좀 알겠습니다. 좀 올라가고 있는 축이던데. 자, 그러면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면은 뭐 사실 출퇴근이 가장 빨라진다. 이게 상식이 돼가고 있는데, 네. 근데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끼어서 지옥철을 타고 네. 이렇게 오는 것은 그렇죠. 그건 또 너무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막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게 이 통계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역시 가장 많은 승차를 많이 하는 지하철역은 이제 그만큼 회사가 많은 그렇죠. 강남역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승차나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이용객이 많은 곳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은 저긴 IT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마의 시간대는 언제인가? 라는 것을 봤더니 이제 오전 8시 10분부터 8시 30분 또 오후 출근 시간? 6시 20분에서 30분간 퇴근 시간. 그때가 이제 딱 마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에만 이제 퇴근 시간대 6시 10분에서 19분 때만 총 한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버스 정류장 한 군데에서 9,700명이 네. 하루에 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갑함을 안 느끼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나라고 아니, 근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이러다 같습니다. 보니까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그거 자체가 네. 그냥 업무의 연장이고 그렇죠. 또 스트레스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그럼 스트레스를 느낍니까? 라는 예. 거에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요. 예. 매일 느낀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느낀다라는 걸 두 개를 합치면 67%가 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10%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집 앞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예, 예.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더니 예. 출근 거리와 행복도가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출근 거리가 5km 미만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행복 지수가 73.9점인데 아하. 이제 그것이 5km가 넘어서서 25km 내외까지 가면은 예. 71.6점 그리고 25km 이상을 내가 만약에 출퇴근을 해야 된다. 전에요. 예. 네, 그럴 경우에는 행복 지수가 70점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거예요. 직장인의 행복에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직장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불행해 하는 건가요? 이제 OECD 국가의 평균을 좀 봤더니요. 예. 출근 소요 시간에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58분으로 가장 길었고요. 예,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다른 통계들을 좀 찾아봤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2014년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50분을 넘어가는 58분이었고요. 예, 예. 이제 2위인 일본과 터키 같은 경우는 40분. 그러니까 2위랑 1위 우리나라랑 터키가 18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 엄청나게 이제 예.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예, 예. 이제 가장 짧은 스웨덴에 비해서는 3배가 넘는데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평균을 내보면 보시는 것처럼 삶의 행복에 느끼는 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출근 소요 시간 보시는 것처럼 뭐 스웨덴은 18분밖에 걸리지 않고 우리나라는 58분이니까 예. 뭐 3배가 잠깐만요. 넘는 거죠. 스웨덴이 18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미국도 21분밖에 안 걸린대요. 출근 소요 시간이. 근데 대한민국이 58분이에요. 아니 세상에 애 낳기도 힘들어 죽겠고 네. 애 키우는데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노동시간 제일 길고 그런데 출퇴근 시간까지 이렇게 길어야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획기적인 대책들이 안 생길까? 참 이러다 보니까 네. 이 스트레스 아까도 잠깐 우리가 도표에서 봤지만 출퇴근길에 생기는 그 퇴근 때문에 생기는 그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됐는데 건강에도 영향 끼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제 가장 큰 것은 역시 수면 시간과 이 출퇴근 시간은 좀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대한민국의 58분과 그리고 스웨덴의 나머지 한 40분 정도가 뭐겠습니까? 아침에 자는 시간. 그리고 꿀잠. 저녁에 예. 조금 더 식사하고 여유롭게 쉴 수 저녁이 있는. 있는 삶. 그렇죠. 그 예. 시간들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시간 통근길은요. 이제 수면 장애 등과 같은 이제 정신 질환과 같이 연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장거리 출퇴근이 수면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장시간의 출퇴근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질병까지 연결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피로가 만성 피로까지 올 수 있다라는 좀 통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40분 돌려받기만 하면 그 시간에 뭘 배워도 엄청나게 좀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